회계라는 단어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경제적 실체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존재하거나 발생한 현상을 화폐액으로 나타내는 과정이라고 나온다. 여기에서 경제적 실체는 상장기업이 되겠고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주식 투자자가 되겠다. 다시 말하면 투자자에게 상장기업의 현황이나 변화하는 움직임을 해당 국가의 화폐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면 당연히 투자할 수 없다. 모르는 상태로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다. 회계를 공부하라 하면 꼭 서점에 가서 회계원리 책부터 집어드는 사람들이 있다.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회계 수업 내용과 공인회계사들이 하는 일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재무제표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 이미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재무제표를 가진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 네 가지로 구성된다. 재무상태표는 자산내역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 기업이 가진 자산의 내역을 나열한다. 그중 타인의 자본을 빌린 내역은 부채라는 항목에 기재된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기 자본으로 내 돈이라는 뜻이다. 자본은 다시 주주가 출자한 돈, 즉 자본금, 자본잉여금과 기업이 벌어들인 돈인 이익잉여금으로 나눌 수 있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용 가계부다. 매출액부터 시작해 기업의 경영에 사용한 각종 지출, 다시 말해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제하고 난 이익까지 기록한다. 자본변동표는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 변화를 좀 더 자세히 기록하는 장부다. 주로 손익계산서의 마지막 항목인 순이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나와 있다. 순이익은 주주의 몫이므로 발생한 만큼 자기 자본이 늘어야 하지만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면 그만큼은 빼고 자본에 기재하는 식이다. 사실 가계부와 가장 비슷한 재무제표는 현금흐름표다. 현금흐름표는 발생주의의 특성상 손익계산서에 기록할 수 없는 현금성 거래를 기록한다. 참고로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되는 개념이다.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하므로 수익과 비용을 경제가치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라는 게 무슨 뜻일까? 사실 부모님 세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가계부를 쓰는 지금은 여러분의 가계부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요새는 현금보다 신용카드 결제가 훨씬 보편적이다. 신용카드는 현금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다. 구매자는 짧게는 수일, 길게는 한 달 정도 후에 돈을 내고 판매자도 이미 제품과 서비스는 제공했지만 대금 수령까지 비슷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했을 때 가계부 앱에 뭐라고 기입하는가? 현금으로 구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구매 금액을 입력한다. 이런 것이 발생주의다. 기업 간 거래는 이러한 외상 거래가 훨씬 빈번하다. 반대로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증감하는 등 현금흐름표에는 나오지 않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만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기가 호조를 보여 보유한 사옥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경제적 실질은 변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매도하기 전까지는 현금 거래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흐름표에 기록하지 않는다.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가? 걱정하지 마라. 투자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데는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다. 당신이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개발했다고 하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을 유치해야 할 수도 있고 가깝게는 배우자를 설득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려면 이 사업에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만 한다.